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발표할 논문은 Mixed Autoencoder for Self-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CVPR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 전 기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를 세 가지 기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주얼 토커나이저, 두 번째로는 픽셀, 세 번째는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먼저 비주얼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언마스킹된 부분과 마스킹된 부분을 만들고 언마스킹된 부분과 마스킹된 패치를 이 인코더를 통하여 학습한 후 이제 마스킹된 부분이 무엇인지 학,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픽셀 기반 방식은 인풋 이미지를 마스크를 씌운 후 언마스킹된 부분을 인코더를 통하여 포지션 인베딩을 거친 후 이후 마스킹된 패치들을 가져와 포지션 인베딩된 언마스킹 이제 인코더를 거친 이미지와 마스킹된 이미지를 디코더를 통하여 리컨스트럭트를 하여 왔습니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두 가지 이미지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하여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짚고 갑니다. 기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서는 프리트레이닝 시 어규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하면 학습할 때 이미지를 제네레이트하는 경우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에서는 어규멘테이션 사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음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 논문에서는 어규멘테이션 방법으로 닉스 방법을 사용하면 mutual information이 증가하여 즉 상호 정보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성능 저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믹스드 오토인코더는 호몰로거스 레코그니션을 사용하여 기존의 상호 정보량인 뮤추얼 인크리지멘테이션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본 논문의 주된 기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한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오브젝트 어월 프리트레인이 가능한 믹스드 오토인코더를 제한하여 소타를 달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 논문에서는 호모글러스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머추얼 임플멘테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에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본 논문이 첫 논문으로 처음으로 어규멘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기존 릴레이트 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서는 이제 어떻게 마스킹을 해야 되는지 관련돼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ECCV 2022년에 했을 어택 마스크드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VIT의 티처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여 셀프 어테션을 거칩니다. 이후 셀프 어테션을 거친 후 위에 트레스홀드가 높은 것은 마스킹을 거치고 트레스홀드가 낮은 것은 마스킹을 하지 않고 스튜던트 모델인 즉 저희가 이후에 파인 튜닝할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여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 즉 인객 트레스홀드가 높은 부분을 학습하는 데 집중을 두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ICML 2022년에 발표된 아디오스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신경망 방법론을 활용하는데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프로그레시브 러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처음 학습할 때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학습하고 그 오리지널 이미지를 학습한 이후에 학습되지 않은 부분을 학습된 부분을 마스킹을 진행하여 첫 번째 학습할 때는 인계값이 어느 정도 높은 값을 마스킹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 마스킹된 부분과 원본 이미지를 다시 학습하여 다시 마스킹을 해요. 중첩적으로 마스킹을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은 하지만 위의 단점으로는 마스킹된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보 손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풋의 어규멘테이션을 본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아이시라 2023년에 엑스펜 CIM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된 이미지를 조그마한 BEIT를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생성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이미지를 이후에 파인 튜닝에 사용할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여 제너레이티브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음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로는 믹스빔이라고 CVP가 2023년에 엑스했던 논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미지를 믹스하여 즉 0.5%, 0.5%로 각각의 이미지를 믹스하여 이 두 이미지를 인코더에 거쳐서 디코더를 거쳐 두 가지 이미지를 생성하여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학습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즉 두 방식 모두 마스크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원본 이미지를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큰 그림을 언급한 이후에 하나씩 살펴보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배치 사이즈에서 인풋 그룹으로 나눕니다. 현재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이미지가 그룹으로 나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인풋 그룹에서 네 가지 이미지를 믹싱하여 하나의 심플 단일 이미지를 만듭니다. 위와 같은 단일 이미지를 인코더를 거쳐서 네 가지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때 인코더에서는 어텐션에서 기존 VIT의 셀프 어텐션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호모글로스 어텐션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하나의 각각의 패치에서 어텐션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싱글 이미지에서 각 이미지 간의 셀프 어텐션을 거쳐 즉 자기 자신과 관련된 패치들만 셀프 어텐션을 거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인코드에서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이제 주변 패치들은 본 논문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패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패치는 가깝게 함으로써 학습을 시밀러리티를 증가시키고 나머지 이미지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컨트레시블 러닝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언믹싱된 이후에 이제 네 가지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어, 각각의 이미지를 이제 디코더를 거쳐서 원본 이미지를 복구합니다. 즉 인코더에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따로 분할해서 만듭니다. 즉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다시 디코더를 거쳐서 원본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제 이 큰 그림을 살펴봤으니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믹싱 방법입니다. 믹스드 오토인코더의 경우와 믹스드 밈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하나의 배치 사이즈에서 각각의 그룹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본 기존 믹스드 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0.5%씩 섞여서 하나의 싱글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믹스드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인풋 그룹에서 각 이미지별로 0에서 0.5% 사이의 단일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랜덤리하게 지정하고 총합이 1이 되어 단일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피규어를 통하여 예시를 들자면은 인풋 그룹 내 네 가지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인풋 이미지 그룹의 네 가지 이미지에서 하나의 이미지당 0.25%씩 가져와 하나의 단일 이미지를 생성하여 해당 이미지를 학습에 활용을 합니다. 네. 기존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리커버하기 전에 마스크드와 인코더에서 출력된 패치를 함께 디코더에 넣어 학습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에는 mutual information, 즉 상호 정보량이 증가하여 성능 저하가 믹스드 오토 인코더에서는 나타남을 증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번 논문을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언급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어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mutual information은 즉 인베리언스처럼 컨트레스티블 러닝이나 슈퍼바이즈드에서 중요하므로 이제 이미지가 섞인 경우에는
이미지가 섞인 것을 학습할 때에는 성능 저하를 야기시킨다고 언급합니다. 즉, Mutual Information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나 슈퍼바이즈에서 중요하다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네. 이제 메소드에서 호모글러스 리코그니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VIT의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여 다른 패치들 간의 관계를 주어 즉 글로벌 어텐션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믹스 오토인코더에서는 하나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을 하는 경우 다른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호모글러스 어텐션을 활용해서 섞인 이미지에서 하나의 섞인 이미지에서 그 단일 패치 간의 셀프 어텐션을 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위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어디에 넣을지 몰라서 현재 보시다시피 하나의 싱글 이미지에 네 가지 이미지가 섞여 있는데 이 네 가지 이미지 중에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셀프 어텐션을 거친다고 설명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호모글러스 어텐션을 사용하면은 자신의 패치와 주변의 상관관계가 낮은 패치들과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인코드에서 호모글러스 어텐션을 활용해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패치들만의 셀프 어텐션을 거쳐서 학습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네. 믹스드 오토인코더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컴포즈 믹스드 모드와 첫 번째는 풀 믹스드 모드입니다. 먼저 컴포즈 믹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섞일 때 이제 활용되는 부분과 활용되지 않은 부분, 즉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이미지 섞었을 때와 위와 같은 풀 믹싱 모드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가 있을 때 첫 번째에서 사용되는 패치들과 두 번째에 사용되는 패치들 이렇게 각기 다르게 나눠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풀 믹싱 모드를 조금 더 본 논문에서는 풀 믹싱 모드를 활용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미지를 예시로 드는데요. 두 가지 이미지가 섞일 때 하나의 이미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패치와 두 번째 이미지에 사용하는 패치가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후 각각의 이미지에서 사용되지 않은 패치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믹싱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인풋으로 활용돼서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 부분에 언믹싱된 부분을 생성합니다. 이후 총 네 가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 이미지를 이제 평균에서 리컨스트럭 로스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아까 언급했다시피 하나의 이미지에서 셀프 어텐션을 활용하는 호모 컨트래스트 러닝을 사용합니다. 불간의 이제 람다 값은 0.1로 주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또한 어, 여기에서는 이제 메소드 이외에 오브젝트 오버 프리트레이닝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믹스 오토인코더는 K-민이나 셀렉티브 설치가 없이 특별한 이러한 설계 같은 거 없이 주변 오브젝트를 잘 인식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또한 믹스 오토인코더는 하나의 이미지, 즉 싱글 이미지를 멀티 인스턴스 이미지로 간주할 수 있고 그 섞인 샘플 내에서 동일한 이미지 간의 패치를 인식하는 호모글로스 어텐션으로 인하여 이미지 내 동일한 패치를 잘 인식할 수 있고 나머지 패치들 간의 컨텍스트 러닝을 할 수 있음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제 위 피규어를 보면은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로 학습했을 때와 믹스 오토인코더를 학습했을 때 불간의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어텐션 부분입니다. 보이시다시피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 비해서 믹스드 오토인코더가 조금 더 객체를 선명하게 잘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실험 결과입니다. 이 믹스드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성능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논문은 아담 옵티마이를 사용하였고 배치 사이즈 4096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습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총 6가지를 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믹싱 레디오를 믹스드 오토인코더 경우에는 믹스 밈 같은 경우에는 0.5%로 제한했지만 본 논문의 경우에는 0에서 0.5 사이로 이제 랜덤리하게 지정함으로써 학습을 여러 가지 데이터 샘플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또한 이제 호모글러스 컨트레시블 로스를 활용하냐 안 하냐를 여기서 언급하는데 잠시만요. 두 가지 제가 이 부분을 못 바꿨네요. 이제 여기서 호모글러스 컨트레시블 로스를 사용할 때 마지막 레이어에서 레이어 노멀라이저를 사용했을 때와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앞에서 사용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거친 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나서 컨트레시블 러닝을 해야 성능이 좋음을 언급합니다. 또한 이제 호모글래스 컨트레시브에서 기존에 잠시만요. 네, 네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이미지에서 호모글래스 컨트레시브는 이제 평균화 방식과 이제 전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평균화 방식은 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컨테스블 러닝을 구한 후 이 각 세 가지 로스를 평균화해서 로스를 구하는 방법과 하나의 이미지와 세 가지 이미지 모두를 컨트레스티브로 즉 다른 이미지로 보고 로스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평균을 내는 방법보다 이제 전체를 컨트레스티브로 봐야지 성능이 더 좋음을 언급합니다. 이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호모글래스 어텐션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 셀프 어텐션 대신에 호모글래스 어텐션을 활용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에서 주변 패치를 조금 더 잘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패치를 써야 되는지 탑K를 주변에 상관관계를 구해서 이제 트레시홀드를 어느 정도 임계값을 둬야지 트레시홀드에 임계점을 두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보이다시피 이 부분 같은 0.25L이 조금 더 성능 향상이 되었음을 본 논문에서 언급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호모글래스 어텐션을 VIT 인코더에서 몇 번째 레이어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실험을 하는데요. VIT 인코더에서 첫 번째 인코더만 호모글래스 어텐션을 활용해야지 성능이 좋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를 언급했을 때 0.1% 올랐고 나머지 경우에는 성능이 0.2%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호모글래스 어텐션과 호모글래스 컨트래스티브를 둘 다 활용해야지 성능이 향상됨을 언급합니다.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폭에 따른 성능과 이제 레이어의 호모글래스 컨트래스티브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이제 실험한 세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맨 우측에 그래프를 보면은 호모글래스브 컨트래스티브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많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그리하여 결론은 이제 슈퍼바이저와 기존 컨트래스트와 다르게 이제 믹싱 방법을 마스크드 오토인코드에서 처음 활용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소타를 달성하고 객체 인식을 또 다른 아무런 모듈 없이 좀 더 잘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믹스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에서 데이터 어규멘티를 사용한 첫 번째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본 논문을 보면서 이게 코드가 없기도 하고 해가지고 약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바로 이제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난해했었는데 설명한 게 바로바로 언급해 주시면 최대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이 코드가 없어서 좀 이해하는데도 어려웠고 조금 저한테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본 논문이.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혹시? 3분 정도, 한 3분 정도 있다가 궁금한 거 없으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